그러면 제가 요거 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윤일상이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사실은 정치오락실 모든 패널들한테 드리는 공통 질문이거든요. 처음 제가 네. 뵀던 게 성남시장 시절이었는데 그때 뵀었구나. 뭐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네. 이제 연설하는 걸 듣고 또 SNS를 찾아가 보게 되고 그분이랑 또 DM으로도 대화를 주고받고 문화 관련 정책을 또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너무 대처가 빨라요. 그리고 대처가 빠른 것뿐만 아니고 실행력이 너무 빨라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갖다 예를 들면은 미룰 수 있잖아요. 네. 앞에서 누가 반대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지나치잖아요. 사실 안 보는 척하고 지나치는 정치인이 대부분인데 네.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뭐가 불편하세요? 뭐가 불편해서 저한테 요구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극대화시키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노통도 비슷하죠. 노무현 대통령도 자존감이 굉장히 세신 분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장애인 분들 오셨을 때 경호원들한테 막지 마라. 오시라고 해라. 듣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 또 소름 돋게 똑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누구와도 대화가 된다. 그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랑도 대화가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가 돼. 할머니랑 어린 애들이랑 또는 나이 드신 분 남녀노소 누구랑도 다 대화가 된다. 쭉 보면은 그분한테 이제 비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팩트를 깊게 들어가면은 이해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당했던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쟤는 자기 곡을 자기가 표절하네 이런 막말이라든지.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데이브 포스터는 색깔로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군요. 프레임이죠, 프레임. 네. 그걸 물론 뭐 비교 대상은 안 되죠. 네. 제가 모함으로 두세 번 정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요. 90년대 22살, 23살. 그 어린 나이에. 네, 그 어린 나이에. 그때의 충격이 아직까지 있어요, 여파가. 그런데 300몇 번을 당하면 어떤 게 들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사받는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갖다 끊는 분들을 보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걸 갖다 이겨내서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한테는 일정 부분 믿음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행정력으로 일단 보여줬잖아요. 정치력도 이미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당권을 갖다가 이보다 확고하게 잡은 적이 있습니까? 당대표가? 그게 하나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통합.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전 국민을 오직 하나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걷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조금 떨어져 있을지라도 저는 그래서 기찻길 관계를 좋아해요. 생각이 좀 다르면 좀 떨어져서 갈 수 있죠.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어디?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어떤 일정 부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죠. 그러려면 사실 서두에 얘기했던 상식의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거네요. 우리 그럼요. 시민들 보시는 분들이. 왜냐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려면 우리도 또 우리 나름의 영역에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는요, 진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분이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에이 절로 하지 말고 잠깐 돌려서 일로 가면 되는데? 이런 길이 있었네? 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이게 저는 박갈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내 곁으로 어깨동무 할 필요 없어요. 터치는 하지 말자. 대신 그 분의 삶은 삶대로 살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자. 좋습니다. 저는 이게 또 이재명의 정신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 그 계곡 상인들 분들과 대화하는 거 보셨죠? 그게 딱 그건 것 같아요. 가는 방향 똑같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대신에 A 드리고 B 제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니까 처음에 싸우던 사람분들이 누구보다 지지자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또 이재명의 힘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재명 대표 그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표 떨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자신이 있는 거야. 나 표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 단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을 설득해 볼게.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런 생각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거예요. 기존 정치인들 표 떨어져서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게 용기죠.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용기. 큰 용기입니다. 큰 용기. 예, 그 용기를 가진 분이 흔하지 않고 저는 그 용기와 닮은 분이 지난번 우리 빛의 혁명을 일으킨 시민분들. 시민분들. 네, 그 시민분들이 큰 용기를 내서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인들이 보는, 그러니까 주위 동료들이 보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도 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 또 작곡가님처럼 야, 그래도 이재명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능력 하나는 정말 뛰어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좀 주위에 좀 반응이나 이런 거 좀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주위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 상황이 아니고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음악 예술가적인 특징 자체가 맞아요. 기존 거를 갖다가 깨고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는 게 직업의 어떤 숙명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보수적인 어떤 그 관념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워낙 악마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역시 영향이 있구나. 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전 국민이 다 받고 있다고 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당대표 되시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가 통합력이 상당하네. 그리고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지네. 효용감이 있네. 이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문화 쪽에 관심이 있나? 그랬는데 그 얘기 질문 떨어지자마자 문화적 정책 토론회가 또 이루어지고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나?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폰지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야도 들으면 빨리 흡수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고 진단을 해서 문화는 간섭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갖다가 고르게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말을 하고 다음날 실행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좀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야, 이거 어떤 세상일까?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 강국 또는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 여러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윤일상 작곡가님한테 여쭤보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정말 어떤 세상이 될까요? 당장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맞아요. 특히 중산층 또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만약에 그 자리에 가신다면 당장 그 다음날 그 해소되지 않겠지만 반드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것이다. 반드시 사이다의 참맛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확신이 있어요. 임기 내에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사이다 같은 모습이랑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내란이 완전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사실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뭐 그런 쪽에 사이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더 크게 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데 진짜 사이다는 뭐예요? 얹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계속 얹혀요. 삶이 힘드니까. 경기가 안 돌아갑니다. 자영업자들 계속 무너지고 있고 그거에 사이다를 주는 게 일단 그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사람한테 소화제를 주는 거구나.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의 삶을 숨을 쉴 수 있게끔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 그래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님 그 출마 선언, 그러니까 그 영상 11분짜리 그 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먹사니즘을 넘어선 잘사니즘.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중요한 게 성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맞습니다. 성장이 남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을 갖다가 시민분들이 안 느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전국민 지원금을 비롯해서 또 지역 화폐를 비롯해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게 되네? 지금까지 왜 안 했지? 사이다를 계속 마시네? 이제 사이다가 없어도 되겠네? 까지 되면은 아마 임기가 끝날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아픈 부분을 고쳐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다. 시민의 편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일상이 바라는 세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대동세상이죠, 사실. 바라는 게 그런 세상이고, 어렵게 대동세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 착하게 사는 시민분들이 이런 정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냥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본업에만 몰두하고 살아도 행복해지고 저녁에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야지 이번에는 일상 공연 한번 어느 일상 제 밴드입니다. 어느 일상 공연 보러 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편을 크게 봐야 된다는 거야. 야, 근데 이게 사실 웬만한 정치 평론가보다도 더 윤석열 국가님이 그 식견과 이게, 야, 잠깐만. 왜냐면 제가 시민이잖아요. 아, 맞아요. 영원히 시민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영원히 시민의 편 음악인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맞아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얘기 못 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사는 우리 시민의 그럼요. 입장으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아, 좋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들을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정치오락실에서 뭐 하면 커뮤니티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오늘 윤수 작곡가님의 짤이 많이 돌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자, 가수 이은미가 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요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재명이 뭐 하는 사람일까? 라고 본다고 가정하면 네. 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 후보님을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제는. 네. 그래요? 무슨 왜냐면 의미지?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대표로 또 지금의 후보까지 대선후보로. 진짜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다 봐왔지만 네네네. 심지어는 칼에 찔리기도 하는 정말 심각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까지. 그래서 요즘은 후보님이 내는 메시지나 인터뷰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미 달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뿐 아니라 네. 자기의 실제 물리적인 생명까지도 국민들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송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악플도 달리잖아요. 아, 그럼요. 악플 하나도 진짜 살을 후벼 파거든요. 근데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어오고 정말로 그 수도 없이 많은 난관들을 겪었어요. 네.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일반인들은 못 일어나요. 네,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는 지금도 일주일에 3개, 막 4개 이렇게 재판정에 다니시잖아요. 네. 그거 진짜 못할 일이거든요. 일단은 멘탈이 부서져서 못해요. 맞아요. 네,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이분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총선 때 저는 피크였다고 생각하는 게 총선 때 재판 끌려 다니셨죠. 네. 지역에 맞아요. 우리 당 후보들 연설 다 돌아가지고 밤에 본인 개항 오셔가지고 밤 8시, 9시부터 본인 또 다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선을 전례 없는 총선의 압승을 또 이끌어 주셨잖아요. 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진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계가 아닌 약간 천상계 느낌 뭐 그런. 그래요, 조금. 그렇게 보시는 약간 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평가해 보여요. 주신 분은 또 처음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렇구나. 예. 그 상황들이 저는 그 댓글 하나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 억울한 댓글들도 많고 뭐 별의별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제일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이재명 대표한테 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웃기만 하시고. 그냥 웃으시면서 그럼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은미 씨가 해줄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웃으시긴 하셨어요. 막 웃으시면서. 전 정말 안쓰러워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뭐 하시고 싶은 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죠. 그 수많은 오해들을 뚫고 수많은 압박이나 협박도 목숨의 위협 물리적으로든 네.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전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 인간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재명은 이제 인간계는 아닌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사실 왜 선생님 그런 게 있어요. 축구 선수들한테도 너무 잘하는 축구 선수들 또 너무 뛰어난 축구 선수들에게는 천상계, 인간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보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극찬의 표현을 또 해주신 것 같고요.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 인신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인간성적인 측면에서 막 악마화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좀 어떨까요?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닌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그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에 관련되어 있는 뭐 투쟁에 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투쟁에 대한 역사.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뭔가 불균형되어 있는 이런 문화계 쪽의 이런 것들도 그가 와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런 그런 것들.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고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죠. 이재명을 진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무슨 정책을 내도 믿음이 없을 거고 또는 그분들이 어떤 중도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좋은 정책을 내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떨까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들한테는.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얻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불균형하거나 네. 아니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투명해야 맞아요.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후보에 대한 악마화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후보님이 실제로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이나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과정들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보고 느끼시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시면 수첩부터 이렇게 꺼내시잖아요. 네, 듣고 메모를 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서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대형기획사나 이런 데 밀려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정책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 대안들을 아마 내놓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도 세력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력화. 네, 미국만 해도 연주를 하는 연주인들도 노조가 있거든요. 통보를 하고 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세금도 해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의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더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더 수월하지. 그러니까 좀 더 그 과정이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정책적으로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사람만 이라는 게 없어졌으면 하고 바래요. 이 사람만.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에게만 유독 가혹한, 이 사람에게만 유독 도덕적인 잣대가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가족들이 희생을 당했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당하고 있고 네, 가족들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여타의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고위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네.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고 잘 되면 그만큼 기쁘게 누렸으면 하고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후보님을 위해서는 제가 바라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네. 진짜 보수 세력이 부활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수. 우리 이민수 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보수란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줄 아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줄 알고 네. 본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모든 것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너무 공감해요. 네, 보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지금 그 세력은 보수가 아닌 세력이니까요. 혼종이에요. 보수도 아니고요. 네. 뭐 진보도 아니고 파시스트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보수가 있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자꾸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손때 묻은 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계속 꾸준히 갖고 있는 루틴이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고도 뭔가 되게 바뀌는 것보다야. 네. 다양함을 즐기기도 하지만 안정이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보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회니까 건강한 보수가 이 후보님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건강한 보수가 정치 세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런 이재명 대표 행보도 보수에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셨고요. 또 실제로 보수 원로 또는 보수의 또 유명한 정치평론가들 예를 들어서 뭐 정규재나 뭐 윤여준 이런 분들도 진짜 우호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이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은미 선생님께서 바라는 세상과 또 연결 지어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지지자들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예. 이번 제품 정치오락실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는 제품이긴 한데 한번 했다 하면은 정말 판매량이 높아서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 오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벨라잇. 짜잔. 사실 벨라잇은 여러분들 요즘에 피곤하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거나 조금 자다가 깨서 뒤척이거나 이러신 분들이 먹는 이런 제품입니다. 사실은 이 벨라잇이라는 제품이 100%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취침 30분 전에 요거 하나 딱 먹어주시고 30분 정도 있으면 왜 이렇게 졸리지? 라는 반응이 와서 저도 실제로 잠이 안 올 때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이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수면 장애 또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빼고도 혹시 여행 가시거나 이럴 때 뭐 시차 바뀌거나 또는 낯선 곳에서 주무실 때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그래서 면세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이 벨라잇이 면세점에 들어가 있고 또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벨라잇 요거 하나 집에 구매해 놓고 정말 내일 빨리 자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나씩 꺼내 드시면은 정말 몸에 좋다. 그리고 몸에 부담이 하나도 없다. 100%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지금까지 벨라잇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정규재가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막 이재명 대표의 그 상대원동 연설을 보면서 우는 거는 워낙 많이 이제 회자가 됐으니까 뭐 그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가 상대원 연설에서 보듯이 극도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참혹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참혹한 생활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또 실용주의적, 말하자면 증오와 적대감,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가 적대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위 지도자적 중용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해서 뭐 기어 올라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참혹한 생활 속에서도 절제력을 발휘해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놀라운 어떤 영혼의 탄력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내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거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과거의 민주당에서 앞으로 민주당, 아까도 저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갈 거냐 하는 것이 이재명의 성공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포인트인데,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은 굉장히 도그마적인 민주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양보나 타협은 안 되죠. 그러니까 싸우는 민주당, 투쟁하는 민주당이었어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요구하는 유연한 민주당, 말하자면 시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중을 찾아가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따라가 줄 거냐는 게 사실은 우리의 관찰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과 별개로 민주당이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유연한 분이고 탄력성이 있는 분이고 실용주의적인 분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실용주의라는 말은 아마 제가 많은 칼럼을 쭉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칼럼 중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아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회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 기회주의였기 때문에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적어도 지금 이 우리가 중용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저 좌우의 중간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용이라는 것은 적중이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의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지금 이제 숫자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단순히 진보가 얼마나 형성이 되었다, 보수가 얼마나 찌그러들었다, 위축되고 있다 이런 거로는 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진보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중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도 이런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고집스러운 민주당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을 그저 비판을 누가 잘하느냐를 경주하는 듯한 이런 민주당일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어떤 선택들을 책임있게 해가는 그런 민주당이 될 거냐는 데 있어서 소위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지금 아직 이제 선거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하죠.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에 저도 이제 몸 담고 있지만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가장 큰 지점이 당원 주권이 현실화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 뭐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엄청난 이제 권리당원이 합류를 했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 당원들이 유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선 지구, 지선 통과하면서 이제는 당원들이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 이런 거를 실현하다 보니 의원들이나 민주당 타 의원들이 잘못한 게 있거나 뭔가 좀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렇게를 하게 되면 당원들이 먼저 심판을 보통 하는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그런 좀 걱정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당원들이 좀 매섭게 또 잘할 때는 사탕도 주지만 못할 때는 또 회초리를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좀 정치의 그 구조 자체가 과거의 정치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지금의 정치 지형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어떻든 당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 사실들을 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해볼 만한 리더십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무슨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또 권리당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는 역시 리더십의 변화가 크죠.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요거를 좀 길지 않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기대컨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것 같고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세계가 올 것 같고 공무원들이 가만히 노는 꼴을 못 보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마 지금 하다가 굉장히 피곤해질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공공부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비대해져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밑에 있는 온갖 종류의 단체 이런 것들이 무려 1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데 대한 청소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원래 그 우리 사회 구조상 진보 진영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가 쏘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약간 웃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그 얘기 맥락은 네. 이제 이재명 대표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책이나 방향성이 유연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뭐 그거는 사실 이제 하다 보면 맞춰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너무 저는 이제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또 안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손대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아까 사법개혁부터 해서 뭐 별의별 노동개혁 뭐 경제정책 외교 뭐 수없이 많을 텐데 또 이럴 때 우리 또 주필님께서 좀 같이 힘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다.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못한다고 바로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우파 진영 안에서도 저는 뭐 싫은 소리 하는 게 원래 제 직업입니다. 네. 싫은 소리 하는 게 그렇죠. 제 직업이어서 제가 아주 매섭게 질책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불과 이제 보름 남짓 기간에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고 일할 사람을 짜야 되고 총리를 구해야 되고 본인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예, 주필님이 좀 이렇게 되더라도 잘 돌아주시고. 요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정치오락실 트레이드 마크 질문 중에 게스트가 본 이재명 대표 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1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강유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잘 모르실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냥 옆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었는데 지금의 평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함께 또는 당 대표로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보셨었잖아요. 진짜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1년을 봤더니 워커홀릭이시다. 허컬리.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텔레그램을 주고받는데 100% 일 얘기고요. 제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드릴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정책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 바로 이제 추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와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기억하시고 팔로우를 하시는 이거 거구나. 어떻게 됐나요? 이재명 대표 성격상 어떻게 됐나요? 그럼 빨리 추진하세요. 그럼 빨리 추진을 해요. 그러면은 그 확인이 끝나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 그때 내가 말했던 그 일은 어떻게 됐나요가 새벽 1시 반에 오고 그럼 저도 또 잘 안 자고 있거든요. 그거 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워커홀릭 맞으시고요. 따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텔로 일 얘기를 주로 하고 오히려 좀 샤이하시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안규령 위원장 정치오락실 나와서 의원님이랑 되게 비슷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뭐냐면 늘 연구하고 늘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 좋네요. 어떻게 됐나요? 빨리 추진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정말 할 일이 많음에도 계속 그런 거를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나 진짜 사람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쉬는 시간 있어야 될 텐데 테를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명이 넘는 민주당 맞아요. 의원들이랑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지자 이야기 듣고 본인 스케줄 하시고 진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이게 사실 좀 이런 이야기 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진짜 지금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1분 1초를 맞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정치오락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질문.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한 3년 동안 바랬었어요. 이재명이 이제 진짜 거의 다 왔다. 코앞까지 왔다. 이제 선거 60일 남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이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뭐 보편사회가 될 수도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생각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의원님이 한번 약간 좀 꿈을 꿔보자면 저는 되게 간단한 답이 떠올라요. 어떤 간단한 답이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더니 국회의원이 국회 일을 하잖아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사회가 그 자리에 맞는 공직을 할 겁니다. 검사가 검사할 일 안 하고 정치했었잖아요. 맞아요. 검사는 검사할 일 하고 경찰은 경찰 할 일 하고 행정직에서 기재부 사람들은 기재부 할 일 하고 제 할 일들을 제 자리에서 그 할 만큼만 제대로 하는 사회. 그러면 제 몫을 제 자리에서 자기가 하면 세상이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고 이권 다툼도 줄고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빠르게 돌아가고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제 몫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몫의 권한을 넘어서서 이를테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죽시연고를 하는 게 검찰의 일인데 그걸 안 했죠.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지규현 판사가 법조문에 써있는 일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판사는 판사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게 나라가 사실 정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회의원에서 돼서 국회에서 할 일을 국회법 안에서 준수하면서 그대로 또박또박 해나가듯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들을 또박또박 하면 권한을 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또박또박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의 어떤 우리 당원들, 지지자, 국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편히? 저는 그렇게 일상은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맞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또박또박 굴러가는 삶이고 내일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맞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는 거고요. 개혁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피바람을 불어모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전 그게 결국은 개혁이라고 봐요. 제자리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그럼요. 돌려놓는 거.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거지 뒤집는 건 아니다. 저는 제자리를 다 집 나왔던 강아지가 있으면 그냥 다시 집에 놓고 만약에 돼지가 개집에 들어와 있으면 나 나와라. 나와서 넌 축사로 돌아가라. 돈사로 돌아가고 소가 돈사에 들어가 있으면 소는 다시 축사에 넣어놓고 정돈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사회를 뒤집는 개혁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재건이네요, 그게. 그쵸, 지금 다 재건이죠. 틀어져 있었던 맞습니다. 것들을 원래대로.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최종 목표까지 또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오락실에서 광고할 제품, 이번에는 글루타셀 제품입니다. 사실 글루타셀은 정치오락실에서 워낙 많이 그 광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시고 정말 좋다는 그런 후기를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글루타셀은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어서 피부 트러블, 가려움, 화장하기 전 요럴 때 요거를 뿌리고 사용해주시면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상품평을 보면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 덕분에 편안한 피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다양한 부위의 피부 고민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또한 순한 성분의 피부 진정 화장품이므로 아기들이나 또는 남녀노소 누구나 임산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루타셀 10주년을 맞아서 정치오락실에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었는데 바로 전 제품 20% 할인, 거기다가 요 한정판, 이 한정판 에디션까지 함께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 10주년을 맞이해서 글루타셀에서 특별히 만든 그런 제품인데 보시면은 선물하기에도 너무 예쁘죠.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았다는 건 그만큼 써보신 분들이 계속 재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글루타셀 실제로 검색해서 후기를 보시면 다양한 상품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처음 나가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기자들이 그때 예방 갔다 온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의외의 모습이 많네 하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잼며드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또 이재명한테 잼며들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두 번째 만나고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넘어갔어 막 이러더라고요. 잼며든다라는 말이 뭔지를 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볼매라고 하잖아요. 볼매. 볼수록 매력적인 소통왕. 볼매 소왕. 볼매소왕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작은 당은 계속 큰 당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해서 4자 회담 합시다. 6자 회담 합시다. 야오당, 야육당 그렇죠. 이런 것들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언론 기사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락을 받아주는 유일한 대표였어요. 보이지도 않는 정당에 그것도 원외 당대표가 혼자서 당당하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고 막 전화 걸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더라도 들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 약자들에 대한 배려. 소위 말하는 패싱할 만도 한데 왜냐면 워낙 일이 많으실 테니 근데 그런 것조차 일일이 다 소통을 해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국민의힘은 당연히 안 받고 조국 신당도 안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그 거대한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그래서 당대표로서의 모습에 조금 놀란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볼매소라고 볼매소왕? 볼매통? 뭐라고 말하지? 그거라고 느낀 점은 제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기각도 되고 막 그랬을 마음고생 때 많으셨죠. 그때 사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연찮게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것이 진실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본인의 진실을 다 알게 된다. 와, 되게 뭉클하셨겠는데. 그때 한창 힘드실 때였잖아요. 개혁신당. 제가 지금 정치 오락실 와서도 그거에 막 감동받는데 정말 그때는 이분은 진짜 리더구나라고 느꼈어요. 야, 이거 그 정수라실 또 단독 하나 나왔다. 말씀하신 게 진짜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진실되다면,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원외 사람들 상당히 무시해요. 그래요? 그리고 큰 당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당에 있는 사람 진짜로 무시해요. 아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네.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뭐 방송국이든 다른 데 갔을 때도 딱 원회가 되는 순간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서는 이 서름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느끼게, 그리고 사실 내가 날라가, 지금 개혁신당에 쫓겨나가, 그럼 제가 뭐예요? 그냥 원외에 그냥 쫓겨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후로 좀 쭉 그분에 대해서 좀 봐보니까 고생을 엄청 한 비주류셨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네, 후보께서.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한마디는 좀 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그동안 좀 봐왔던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열심히는 하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때가 가장 고마웠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허은하 대표님께서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또 이재명 후보셨다. 네, 뭐 이렇게 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애매할까봐 좀 돌려 얘기는 했는데. 네네네. 그때 정말 저 예상치도 못했는데 정말로 감사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서 퇴임하실 때, 그때 꼭 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잘 나갈 때 말고 제발 성공한 대통령으로 제발 퇴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인간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 살짝 울컥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눈시울이.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 예. 너무 힘들고 나를 아꼈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다 떠났잖아. 다 떠나고 다 등 돌리고 저를 완전 악마화 시킬 때였어요. 네,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잖아요. 너무 뭉클할 것 같아요. 그랬고, 그런데 뭐 정치 오락실도 그랬고 매불쇼도 너무 고마웠는데, 그 권력자가 그냥 툭 치면 날아갈 만한 그런 약자에게 이런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해주셨다라는 거에 감동 안 받으면.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님이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본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해 주신 거라서, 정치인으로 본 이재명보다도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 또는 그 정치적인 측면 같이 설명해 주신 게 이 평가는 상당히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보시는 유권자분들한테도. 네.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제 정치 행로를 막 바꾼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맞아요.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당이 들어오는 건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고,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그 뒤에 되게 많이 해서 지지를 하게 됐다. 자신감 있게. 좋습니다. 과거는 있고. 네. 허은하가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 때 이재명 후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라서 이거는 너무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평가였던 것 같거든요. 우선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지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부터 계신 국민들이 힘든지를 모르고 엘리트 입장에서 룸사롱 갈 만도 하다, 뭐 갈 수도 있다 라던가, 아니면 뭐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아니면 배고프면 뭐 하면 되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알고 나서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니들 다 죽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뭉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 개편에서 좀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었잖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 점을 좀 보시고 대한민국 이제 제대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욕은 먹을 거야, 이제 국힘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 것 같은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입법부를 뭐 잡을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소통할 것 같아요. 의회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그 상권 분립이 되면서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고민인 게 이번에 어떤 사법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났잖아요. 지규현부터 시작해서 조이대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소통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다 보고, 다만 개혁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혁을 해야 된다. 사법개혁. 왜냐면 과제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썩은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썩은 부위는 이번에 확실하게 좀 도려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소통에 대한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소통이 왜 필요하냐면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돼요, 소통하면. 그래서 판단하고 벌 줄 건 확실히 벌 줘야 되는 거고, 칭찬해 줄 건 확실히 칭찬해 주면서 그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막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를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왜냐면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워낙 일과 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도 저도 있다 요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